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스토리와 현실 점검인데, 지난주에는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어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가 된 후에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마이스토리와 현실 점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이 저와 함께 마이스토리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현실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도 있지만 어, 사장님들의 현실 점검도 다시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PM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Y가 정확해지면서 아마 성장하는데 사업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마이스토리는 왜 해야 될까요? 그 마이스토리는 맨 처음에 저희가 보통 한 10명 정도를 만나면 한 7, 8명 정도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도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됐던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 하고서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흘러 들은 이야기,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부분, 내가 먼저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맨 처음에 PM을 전달받았을 때, 아, 이거 뭐 다단계잖아.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먼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부분들,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 줌으로써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야, 너네 지금 다단계잖아.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다단계잖아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을 내가 먼저 꺼냄으로써, 어, 어, 얘기를 하자면 기선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때 약간 변명 같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순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 나는 왜 PM을 어떻게 하다가 접하였고 PM을 접한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PM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어느 부분들은 나랑 아니면 내 가족과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고객님 그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때 보통 나이대든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든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에 대한 거든 자식에 대한 거든 아니면 어떤 여성 뭐 같은 나이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공감대 형성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마이스토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 네, 저희가 이제 마이스토리를 하면서는 내가 제품을 하고 제품을 먹어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사용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직급에 있고 얼마를 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놀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먹고 사실 많은 건강식품들을 먹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몸이 달라지는 거를 약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마이스토리에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몇백만 원어치의 그 제품을 1년에 먹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게 그냥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영양제는 좋다고 하니까 먹었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바로 두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PM을 먹었는데 바로 반응이 왔어요. 물론 뭐 바로 두통이 사라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먹고 한 열흘 정도는 잠이 잘 안 오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피로가 없어지더라고요. 전혀 피곤한 걸 오히려 모르겠었고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내가 어떻게 안 피로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호기심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의 그런 속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내가 가입하고 한 2달 정도 만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거를 먹기만 하는데 지금 30만 원이 들어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선 3개월, 그 다음에 사업 결정하고 2개월 만에 EVP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평균이 한 500만 원 정도의 지급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먹고 사업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조금 열심히 전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지역성을 띠고 있는 가까운 지인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보령 사람이니까 대천을 갔을 때 후배들한테 만약에 전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몇 번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까운 언니가 갑자기 제품을 먹고 돈을 번대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다들 호기심을 보이는 거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 다단계라고 하더라도 돈 번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제 약간 나는 정말 정말 대단계 뭐 네트워크 진짜 싫어해서 누가 와도 뭐 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한 2, 3분 만에 그래서요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데요 하고서 이제 보상을 알려달라고 하는 태세로 전환되는 거를 한 3분 만에 보면서 정말 인간은 정말 돈 번다고 하면은 어, 어, 그 바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싫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업 진행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현실 점검이랑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PM 사업을 하는지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용을 한 20년 정도 했고 그리고 샵을 할 때는 돈을 잘 벌었지만 샵을 할 때 돈을 그 잘 버는 그 시스템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몸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병을 얻고 이제 더 몸으로 일했을 때 정말 이제 사업이 휘청휘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들이 얼마를 벌기 위해서 뭐 하고 싶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전했을 때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미용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는 저는 이제 엄마나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했을 때도 그 상대방이 들을 때 제가 전하는 이야기로 본인 스스로가 같이 현실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나는 PM 사업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지금 보고 있고 이걸 향해서 간다고 하는 내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도 나한테도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토리는 사업 설명의 축소판이에요. 나의 스토리 자체가 사업 설명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PM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PM을 만나고 나의 변화 이런 것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사업을 알아보고 싶은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를 하지만 사업 설명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마이스토리에 좀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스토리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면은, 어, 오늘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까 저처럼 말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떤 날은 딱 꼬이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멍해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제 안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때는 제가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나는 뭐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안 하던 건데 어떡하지? 이 생각 딱만으로 이미 제가 벌써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이 강의 자체가. 내가 안 하던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러 사업을 전하러 가면은 되게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도 기선제압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두서없이 나오게 되고 또 두서없이 나오다 보면은 정말 그날의 굉장히 이제 잘 하고선 리크루팅까지 마칠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되게 귀한 분을 뭐 좀 놓칠 수 있던가 아니면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스토리 정도는 저희가 A4 용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전하는 연습을 좀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몇 가지를 빼먹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체로 좀 훈련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는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스토리를 작성 시 참고할 사항인데 사실적인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갖다가 뭐 내 이야기인 것처럼 했을 때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은 영물이라고. 이 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조금 요소들을 첨가를 하더라도 기반은 나의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분의 이제 마이스토리를 들으면 와 대단하던데 나도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는 다 다르고 또 내 이야기였을 때 가장 사람들은 작은 이야기라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필요해요. 스토리에 힘이 실리도록 고객이 마음이 딱 전환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생제를 한 6개월 정도 맞으면서 굉장히 그 몸이 많이 이제 살이 쪘어요. 한 40kg 이상이 살이 찌고 그때도 이미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얼굴이 많이 변했죠. 이 얼굴로 나타났을 때 저는 한 4년 전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고 저는 환자다. 그런데 저는 이제 PM을 먹고 뭐 이제 지금 저의 변화들 저는 지금 현재 모습도 되게 많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오래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피부 색깔이 변한 거,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활력 있게 활동하는 부분들, 저는 1시간 정도 활동하면 누워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잿빛이었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눈에 압이 굉장히 차가지고 저를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저희 회사에 수입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원래 전직이. 그런데 제가 PM을 만나고 2달 만에 EVP가 됐잖아요. 그 부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딱 드라마틱한 요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수입이 2년 동안 없고 오히려 이제 빚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PM을 만나고 2달 만에 완전히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9개월 만에 이제 월천이라고 하는 PTG급이 되었으니까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얘기 들었을 때 눈이 안 보이다가 떠졌다. 나는 이제 당뇨가 좋아졌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그
그 마이스토리에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과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보통 나한테 중요하지 앞 사람한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 이야기를 보통은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상대방도.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를 마이스토리라고 해서 막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그래 맞아 맞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루해져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잃게 돼요. 나는 지금 사실 PM을 전하고 사업을 전달하러 왔는데 내 이야기를 하다가 방향이 틀어지고 그냥 내 이야기하고 끝나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이제 헤어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마이스토리는 5분을 넘어가지 않게 하고 웬만하면은 3분 정도가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의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마이스토리를 미리 그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한번 말해보는 내 속도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거를 넘어가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스토리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너무 특수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공감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미용하면서 막 그 지금 갖고 있는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떤 미용하고 관련된 부분 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반대인 부분들한테는 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원래 뭐 되게 잘 나갔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너는 그래서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마이스토리를 한 2가지 정도의 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만날 때, 그 다음에 좀 젊은 층들, 이거나 아니면은 미용 쪽에 이미 몸담고 있는 동료들을 만날 때를 생각을 해서 이제 비슷하지만 한두 가지 요소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이스토리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작성하는 게 좋을지 일단 마이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마이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는 게 좋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짧고 간결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낸 것 같지도 않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짧게 짧게 기승전결해서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기는 내가 만나기 전에 직업 가치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길게 하시면 뒤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해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나는 직업이 뭐였고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다 하고 사실은 아주 몇십 초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는 PM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접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그냥 짧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PM이 맨 처음에 그 프리마켓 때 들어왔을 때 이미 알게 되었지만 그때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PM을 제대로 섭취를 안 했고 이래서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잘 와닿지 않았고 설명도 잘 안 해주셨고 그런 시기에 이렇게 접했다가 이제 김지우 사장님이 전해주시면서 다시 이제 PM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잠깐 짧게 얘기해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때 누가 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려요. 이럴 때 가끔 나도 PM을 얼마 그 전에 한번 1년 전에 받았었는데 하면서 그 부분에서 또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째 전에서는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저는 지금 보면 아직도 살이 많이 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달 내내 굶어도 1kg가 변화가 없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환자니까. 그런데 김지우 사장님이 나타났는데 지금의 모습의 반쪽이었어요. 2월 말에.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 살을 예, 이거 먹고 살을 뺐다는 거 액티바이즈만 먹고 그랬을 때 '와 이거 뭐야?' 하고선 저는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은 스토리도 얘기를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먹게 됐는데 부종이 한 달 만에 6kg가 빠졌다.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어 이거 뭘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보상을 알아봤어요. 보상을 알아봤을 때 이렇게 어 그 안전하고 또 이렇게 보상이 이렇게 끝내주는 사업을 안 하는 건 정말 바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만 해 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이때 제품, 보상 아니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추가 수입인지 아니면 내 꿈을 이루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나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PT가 되었고 저의 꿈은 사실 그 다들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인데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 1년 안에 저는 이제 CL이 되는 게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의 이제 사업 진행하는 플랜이나 지금 현재 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은 본인도 그 부분을 그리게 되실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사업을 전해 받거나 이럴 때는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전해 드렸을 때 '아 이렇게 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나의 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다 하고서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승전결인데 저는 조금 잠깐 조금 아주 짧게 썼어요. 이거는 지금 요약된 부분이고 뭐냐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글자가 이제 제가 제 마이스토리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몇 번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뭐 그냥 어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제 부푼 꿈을 꾸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저로 컸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용업계 최고의 플랫폼 회사로 키우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은 부도 내고 감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짜 몇 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에서 이게 내가 좀 절망을 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게 아닌데 완전히 어 '내가 꿈꾸던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실 좀 우울함도 왔었고 그치만 항상 좀 그래도 이제 성향상 머릿속이 꽃밭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PM을 만나게 된 거죠. 스트레스랑 과로, 면역력 저하,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온 상태에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체중도 증가하고 약을 4 가지를 먹게 됐어요. 간약 그리고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당뇨약 그리고 어 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의 약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김 주사님 전달로 PM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객님 그 상대방을 만날 때는 항상 이제 저희 이제 메가피플을 티업하고 그룹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전달로
이미 알고 있던 PM이지만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제 스토리를 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도 설명을 했지만 건강식품 좋다는 건 전 다 먹었거든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 몸이 이러니까 1년이면은 한 500~600만 원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반응이 온 제품은 처음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전했는데 동생 2명이 하루 만에 예,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뭐냐면은 한 명은 술을 진탕 먹고 잤는데 아침에 언니 머리가 맑아. 이렇게 하루 단 한 번 먹고선 언니 머리가 맑아라고 했고 또 한 명도 언니 내가 원래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데 하루 만에 아침에 새벽에 눈이 떠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동생 2명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약간 힘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몇 분한테 전달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보상을 알아본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보상을 알고 사업을 결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론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을 가입하고 3개월, 사업 결정 2개월 만에 EVP 직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월에 가입 9개월 만에 평균 월급 월 1,000만 원이라는 PT 직급이 되었고 지금 1년 안에 저는 월 1억 정도가 가능한 CL 직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현재는 그 진행하는 거에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PM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에 대해서 조금만 잘 풀어도 우리가 이제 마이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뭔데 이렇게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리크루팅 하신 사장님도 저를 지금 따라서 한 분은 EVP, 한 분은 VP, 뭐 이제 거의 보통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지금 길을 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같이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PM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현실 점검하기 전에 이렇게 기승전결로 그 마이스토리를 만드시면은 되고 지금 저는 어, 화면에 아무래도 글자가 작게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다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스토리로 기승전결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장님들도 A4 용지에 한번 나는 어떻게 마이스토리를 전달을 할 것인지 어떤 전직에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일이 쉬워졌고 그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 점검인데요. 지금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어도 얘는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이미 저는 불안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닥침으로써 저희가 걸려야 되는 시간을 10배 이상 더 빠르게 지금 당겨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나 이제 아니면 20년 후에나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뭐 매체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지금 이미 다 키오스크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덮치고선 지금 누구 한 명이라도 확진자를 거친 분이 있으면 거긴 다 올스톱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로봇이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대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
그다음에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느끼게 됐어요. 대기업이 지금 좋아할 만한 어떤 상황이 더욱더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공장을 로봇화 할 때 오는 사람들의 반감을 코로나로 완전히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반감 없이 지금 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 도래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투잡, 쓰리잡 사실 10년 전부터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N잡이라는 이야기가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N잡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N잡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많은 분들이 투잡이나 N잡으로 많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저는 지금 이제 완전히 직업을 PM으로 전향하는 가운데 있어서 N잡인데,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N잡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의 현실. 지금 줄도산하고 있잖아요. 샵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다녀가지고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에 막 매출을 100만 원씩 치고 있던 식당이라고 하면은 2주만 안 해도 1,400만 원인데, 한 이게 6개월만 이런 상황이 돌아가도 어떤 업주 같은 경우에는 매월 메꿔야 되는 돈이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개월이 지나가면은 억대가 되잖아요. 사실 견딜 수 없는 시기거든요. 2년 동안이면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영업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또 이제 뭐 직원 관리나 아니면 내가 아파도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하면서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지금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밀키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광고나 이런 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시장을 독점하고, 지금은 이제 쿠팡 배송이라던가 뭐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나 여러 가지 이제 곳에서도 다 이제 배송하는 쪽으로, 호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절대 하지 않았었던 호텔도 도시락 배송 같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불안한 노후, 지금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 쓰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급급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타격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아까 꿈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난 꿈을 이룰 수 있나? 사실 저는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을 사는 거를 내가 진짜 기쁘게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인데, 그러면 현실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어,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당신이 원하는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 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점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로부터의 은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유. 두 가지만 고르자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가족들과 더 많은 여유 시간이라던가
뭐 개인의 성장도 이제 찍는 분이 있으시고 이제 그랬을 때 왜 이분이 이 두 가지를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분이 원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상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고 이런데 나는 뭐 개인의 성장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멀어지겠죠. 이분이 그 원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여행 그 일로부터 은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했을 때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PM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한테 조금 더 PM 사업에 그 하고 싶은 어떤 Y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원하는 인생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는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점검이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몇 년 후에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지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은 현타가 오거든요. 현실 타격이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3년 집중해서 이룰 수 있다면 어떤지 저는 이제 사업을 결정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정동진 사장님이 저희 트레이닝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 질문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대답을 하면서 완전 나 PM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도 안 했던 생각을 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어떤 부분을 준비하거나 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고 싶은 나이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몇 세까지 살 것인가를 묻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얼마 정도를 모아야만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 살 것 같은 그런 나이까지 얼마를 그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른쪽은. 근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저는 60세에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은퇴한 이후에 90세까지 30년 동안 저는 이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18억 정도를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퇴 한 17년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쓰는 돈 말고 그 모아야 되는 돈이 880만 원이라는 거에 오늘도 그런 PPT를 만들면서 또 잠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퇴하고 500만 원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쓰는 돈이라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옆에 이제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76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70만 원도 못 모으는데 1,000만 원에 1,760만 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월 1,000만 원도 어, 절 1,000만 원으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은 이것도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한 월 2,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월 쓰면서 살아야지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부터 저는 60세가 될 때까지 3,520만 원씩 매월 저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원래 이제 돈을 좀 잘 벌었던 샵을 운영할 때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또 한 번 오늘 이 PPT를 만들면서 진짜 PM을 안 했다고 하면 너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김지우 사장님
그 정소진 사장님, 한성주 사장님한테 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제가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쓰면서 살 수 있는 PM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점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몇 세인지, 그 다음에 몇 세쯤에 은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몇 살까지를 살 것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살이 되었으니까 60세라고 했을 때 17년이잖아요. 17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세부터 저는 90 정도까지 사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 동안 제가 대략 이렇게 1,000만 원씩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36억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매월 1,76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에도 은퇴를 못하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과연 60세 노인이 돼서 내가 1,000만 원씩을 계속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반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도 나는 880만 원씩은 지금부터 모아서 17년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이 현실 점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5타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1타입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 사업가인데 돈은 있어요. 전문직이고 사업가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밤 12시까지 일한 적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인 강아름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찍 오전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은 12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돈 쓸 시간은 없어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죠. 타입 2번에 있는 분들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실업자, 주부죠. 그러니까 사실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입 3번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요. 바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또 타입 4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보통은 노화와 그 질병으로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아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타입 5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가진 분들이에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데 친구랑도 어울리면서 기부하고 근데 타입 5에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하고 PM이라고 적고 싶어요. 과연 PM 아니고는 이게 가능한 게 얼마큼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5타입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타입에 해당하고 어떤 타입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 굉장히 유명해서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인플로이 직장인 월급 생각자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인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 전문직도 이 자영업자 전문직 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들도 있어요. 의사, 뭐 이런 분들. 저희 이모부가 치과 의사신데 지금 현재 허리가 완전히 그 돈은 많이 버시는데 허리가 완전히 나가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이빨을 뽑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모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이모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모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막노동하듯이 하루를 일을 하고 돈 쓸 시간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지금 허리 아프지 뭐 그 전립선하고 관련된 어떤 염증도 오지 뭐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또 병원이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의사지만 그게 자영업 전문직 이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저는 현금 흐름 4분면 보고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노동수도 소득이구나.
이게 조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이걸 응원해 줘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고, 근데 보통 이 현금 흐름 사분면에 왼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도 별로 없고 돈 쓸 시간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95%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5%의 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있는 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제가 진짜 바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소득이라고 하죠.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죠.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저희는 권리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P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PT지만 EVP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자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저는 월 한 4,500만 원 정도가 권리소득으로 나오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직장인이지만 월 500을 받고 있는 분과 저는 다르죠. 그분들은 일을 안 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잠깐 이제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많은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가가 되겠죠. 네, 오늘 아,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조금 오늘 좀 미안한 강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 또 되게 많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시간도 됐고, 또 사업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을 1대1이나 아주 몇 명씩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점검도 해주고 얘기도 해줬었는데, 제가 지금 완벽한 준비는 안 되어 있구나. 지금 아까 마이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할 때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지금 마이스토리하고 현실 점검 지금 짧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나는 내 현실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하셨을 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좀 힘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복 받았구나,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 그 다시 한번 이제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마이스토리와 현실 점검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또 사업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